안녕하십니까. 그리디제이 박창민 전무입니다. 오늘 저는 탄소 중립 실행을 위한 글로벌 표준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대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탄소 중립은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년 정도 된 거고요. 저는 2009년부터 글로벌 ICT 기반의 표준 기반으로 탄소 중립을 이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실제 저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대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이 나왔는데요. 이 탄소 중립이 처음 접근할 때 보면 에너지 절감보다는 약간 에너지 전환 이쪽이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잠깐만. 물 한 잔 먹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에너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시도가 하나가 있고요. 저희 정부는 2020년에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쭉 하고 9차 전력 수급을 이제 했었고요. 올해 10차 전력 수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탄소 중립이었는데 실제 에너지를 실행하고 사용하는 기업에서는 R200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2022년 9월 정도에 보시면 세계적으로 한 370개 이상의 기업들이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100%를 사용할 거다라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 부분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ESG를 통해서 내가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고 이 부분을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 부분이 에너지 부분과 사회 부분 그리고 지배구조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부분이 이제 환경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쪽인데 환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에너지 부분이 제일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가 차원에서 탄소 중립을 어떻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에너지를 운영하고 관리하고라는 어떤 지침과 방향이 제시돼 줘야 되고 실제 기업들은 R200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실행하겠다라는 부분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됩니다. 실제 탄소 중립과 R200을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감보다는 에너지를 전환하는 부분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제가 IT 부분에서 처음 2002년, 3년 이때 보면은 실제 에너지 절감하는 비율이 보면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IT를 활용한 실제 그린 바이 ICT를 통하면 에너지를 한 90% 이상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지금 석탄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스라든지 이런 대형 발전소와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태양광, 풍력 이런 부분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 되면은 전체적으로 100%가 다 갈 텐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발전원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실제 통신과 정보 부분이 에너지를 관리하는 부분이 저희가 필요한 표준이 필요하고 전체적인 상호 운동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가 전환이 되면서 에너지를 하기 위한 인프라도 바뀌는데요. 실제 2009년도에 오바마 정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인프라를 어떤 식으로 바꾸어 갈까라고 해서 글로벌 표준 기반에 있는 의장단들을 다 불러서 실제 작업을 했는데요. 실제 기존의 전력망은 저희가 대형 석탄 발전, 원전 이런 큰 발전소가 있고요. 그리고 철탑 이런 식으로 송전단을 거쳐가지고 전신주를 통해서 사용하는 단방향 구조의 에너지 인프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분산 에너지, 태양 풍력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전기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커스터머 쪽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프로슈머 쪽으로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로 커스터머 쪽에서 전기가 만들어지고 공급되고 저장하고 이러는 부분이 이제 양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질 때 통신과 정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나 결국은 컨트롤하고 오퍼레이션 부분이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표준을 통해서 어떻게 바꿔 갈까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바꾸는데 어떤 장점이 있냐라고 하면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탄소 중립과 아리백도 가능하지만 새로운 산업들이 만들어집니다. 기존에 저희가 송전솔로 철탑, 그다음 배전솔로 전신주를 통해서 쭉 단방향으로 가고 모니터링을 하던 전력 시스템이 지금은 이제 양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컨트롤 부분이 점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단방향으로 가던 산업이 예를 들어서 뭐한 대형 발전, 그 다음에 송전, 배전, 솔로, 그 다음에 가정용이냐, 아니면 상업용이냐, 산업용이냐, 이런 과금하는 단계, 이런 산업이 뭐 한 10개 정도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양방향으로 되게 되면 새로운 산업군이 엄청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소 중립을 가는 데 있어서 실제 그냥 가느냐라고 하지만 기업들은 아리백을 통해서 실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관련돼서 새로운 산업군과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어떻게 잘 갈까라는 부분이 사실은 지금 제대로 체계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지금 13년 정도 지나갔습니다. 했었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그 에너지를 전환하기 위해서 실제 그 전체 그 전력이 만들어지고 전송되고 사용되는 전체 프레임워크, 아키텍처를 이렇게 먼저 정의를 하는데요. 기존 전력망을 보시면 발전에서 송전, 배전, 커스터머 쪽으로 노란 라인으로 전기가 단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실제로 전기를 처음 보시면은 전신주 철탑만 보이는데 사실은 좀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지금 한전이라는 오퍼레이션 하는 부분에서 송전, 배전을 관리하는 통신망과 정보를 가지고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전력거래소가 발전소라는 부분에 대한 그 발전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부분인데 새로운 다양한 서비스가 공급과 소비를 조절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새로운 그 도메인, 서비스 도메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만들어지는 작업을 2009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2020년에 나온 이 버전 4.0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있는 그 분산 발전원이 기존에 있는 송전단만 붙는 것이 아니고 배전단, 소비자단에 다양하게 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기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사용하는 차원에서는 배터리가 붙어 있네,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붙어 있네, 전기차가 충전을 하네, 이래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요 뒷단에 보시면은 오퍼레이트라든지 마켓 시장이라든지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각각의 포인트에서 전체에 대한 에너지를 메저링하고 모니터링하고 컨트롤을 하고 매니지먼트하고 이런 부분이 다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갈 거냐라고 하는데 처음 2009년도 10년도에 만들어졌을 때 전체적으로 각 도메인에 대해서 실제 어떤 그 액트가 있냐, 그리고 도메인 간의 게이트웨이는 어디가 있는지를 각각을 파워 쪽, 커뮤니케이션, 인포메이션 쪽에서 다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했을 때 보시면 전체적으로 파워 시스템에서 각 설비를 보시면 밑에 있는 제너레이션 부분, 그다음에 송전 부분, 배전 부분, 소비자 부분이 있는데 이 설비들이 이 보시면 파워 시스템에 있는 인터페이스에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되나, 어떤 파워 퀄리티를 맞춰야 되나라는 부분이 파워 쪽에서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각각에 있는 로 데이터가 다 나와야 됩니다. 이 작업을 다 했었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실제 각 파워 쪽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익숙한 이제 커스터머 쪽에 보면 저희가 그 전력량계가 있습니다. 스마트 미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스마트 미터가 과금을 위해서 배전단에 있는 DCU를 통하고 오퍼레이션 쪽에 있는 DM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 보면 MDMS라는 장비까지 가다 보면 메타기부터 DCU를 통해서 MDMS 장비까지 가는 엔드-투-엔드에 대한 통신에 대한 QS, 밴드위스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런 통신에 대한 딜레이, QS 뭐 다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엔드 쪽에 엔드까지 로 데이터가 이전에 아날로그 때는 로 데이터가 갔습니다. 엄청 많은 로 데이터가 갔었는데요. 실제 이 데이터를 어떻게 디지털, 그러니까 실제 보시면 이제 밑에 있는 전력망이 이전에 아날로그 디바이스에서 디지털 디바이스로 다 바뀝니다. 그럼 이 디지털 데이터에서 각각
어떤 디지털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로 보낼까? 데이터가 스트럭처가 되지 않으면 빅데이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빅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로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하고 디지털 데이터를 어떻게 스트럭처로 표현을 하느냐라는 부분을 2011년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쭉 진행돼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보면은 전체의 전력망은 피지컬망과 로지컬망이 있는데 로지컬망에서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로 보시고 전체 전력망과 제어망이 어떻게 될까? 전력망에 대한 통신은 피지컬하게 어떻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로지컬한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각각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저희가 가시다 보면은 뭐 철탑이라든지 실제 뭐 전신주라든지 보이지만 요 뒷단에 보시면 통신 라인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이 통신 라인에서 이전에 2012년 이전 라인은 주로 모니터링하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면 2012년 이후에는 이 통신 라인이 인터넷 기반입니다. 모니터링 플러스 컨트롤. 그래서 두 개의 인터넷 기반으로 다 바뀌고요. 모든 기능은 이제 IoT 기반으로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보시면은 뭐 철탑이 있고 전신주가 있으면 요 뒤에 보면은 다 서브스테이션 랜이라든지 로컬 에리아 네트워크 다 네트워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촘촘하게 더 스트럭처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까 이런 부분이 실제 IEEE P2030에서 작업을 했었고요. 지금 각각 보시면 앞에 그 스펙을 찾아보시면 여기에 만약에 여기가 이제 만약에 메타기가 있다라고 하면 이 메타기에 요 선을 찍게 되면은 저 선에 있는 그 통신 표준, 그 다음에 데이터 표준, 모든 표준들이 다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표준들을 다 따라야만이 글로벌에 수출도 되고 실제 상호 운영성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저희가 에너지를 전환을 하고 탄소 중립을 가고 아리백을 가기 위해서는 전체 인프라가 바뀌고 새로운 어떤 그 장비를 써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엔진 기반의 엔진 기반의 자동차를 타다가 이제 전기차로 이제 점점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전기차가 만들어지고 전기차가 충전기를 통해서 어떻게 돼야 되냐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실제 조금 전에 제가 했던 파워 시스템 부분, 통신 부분, 정보 부분이 다 고려되어 있는 인터퍼러빌리티 표준을 맞춰야 됩니다. 맞추지 않으면 이 기기는 사용될 수 없고 사용되더라도 특정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고 수출도 안 되고 연동되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글로벌 ICT 기반의 글로벌 표준 기반으로 각각에 있는 그 배터리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기 관리 센터, 서비스 프로바이더, 운영센터가 다 관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2009년 이후에 저희가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왔나라는 표준의 진행 방식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그 그리드 위즈에 저는 2015년도에 조인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조인을 했고 2013년도에 이제 창업이 된 작은 벤처였는데요. 지금 저희가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DR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감축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 2기가와트를 줄입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 대용량 석탄 발전이 500메가와트입니다. 대용량 석탄 발전에 4개 용량을 실제로 줄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를 이용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 871메가와트/아워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PCS 용량이 한 220메가와트 정도 되는데요. 220메가와트로 한 4시간 정도를 충전과 방전을 4시간 동안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부분이 있고 이제 재생에너지 부분이 있는데 이 4가지 중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표준하고 가장 그 인터퍼러빌리티가 중요한 전기차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요 관리입니다. 우리나라가 보면 실제 그 전기 전체적인 용량이 100기가와트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1기가 정도 되는데요. 실제 우리나라는 이제 100기가와트 정도 되고 미국은 우리보다 10배가 큰 1000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그 재생에너지 때문에 이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제주도는 우리 전체의 100분의 1인 1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실제 저희가 그 1000개 정도의 커머셜하고 인더스트리 산업체를 대상으로 실제 전기를 줄이는 용량이 2기가와트가 됩니다. 석탄 발전, 대형 석탄 발전 4개 정도를 이제 줄이는 부분인데 이 줄이는 그 메커니즘은 요 메타기입니다. 메타기를 가지고 각 고객사가 분 단위로 전기를 얼마나 쓰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실제 계통에서 전기가 모자랄 때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사고가 났을 때 이럴 때 실제 감축 지시를 내리면 이 고객사가 전기를 2기가와트 대형 석탄 발전 4개 정도를 줄여주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요. 정말 중요한 장치입니다. 저희가 인터넷에서 그 메모리처럼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기존에는 전기를 발전을 하고 나면 바로 실시간으로 쓰지 않으면 다 버리는 시스템. 그게 이제 전력 시스템인데요. 실제 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실제 그 나와 있는 대표 기술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입니다. 기존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이제 양수 발전 정도가 대표적이었는데요. 이제 배터리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고 대용량으로 많이 만들어내면서 실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배터리 용량도 870메가와트 이상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운영하게 되면 실제 하루에 24시간 동안 재생에너지가 발전되는 단계에 따라서 그다음에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 전기차가 많이 늘어날 텐데 이 가변적인 부분을 모두 제어하는 기술이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제어하는 부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표준과 그 표준 기반에 있는 그 컨퍼먼스 스펙 테스트, 그 다음에 이제 인터프로리티 테스트가 중요한 부분이 전기차 부분인데요. 실제 전기차는 이제 국내에 있는 현대 기아차도 있지만 뭐 테슬라, 그다음 BMW 여러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현대 기아차가 해외에도 나가야 되고요. 그러면 이 차 안에 보면은 배터리가 있습니다. 차에 있는 배터리가 있고 충전기가 있으면 피지컬하게 전기를 충전하지만 여기를 제어하기 위한 통신 스펙,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인포메이션 스펙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이제 ISO IC 15118, 그다음에 DIN 스펙 70121, 그다음에 OCPP 이런 부분이 먼저 디펙토 쪽에 표준이 만들어지고 디펙토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이제 IC, ISO, 그다음에 ITO 쪽에 있는 DGO 쪽으로 표준으로 넘어갑니다. 실제 저희가 벤처였지만 저희가 지금 국내에 있는 급속 충전기의 한 90% 이상은 저희 그 표준 기반의 제어 모뎀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뎀이 들어가 있고, 근데 글로벌 시장에는 17개국에 60개 이상의 보급이 돼서 전체의 한 30% 정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표준 기술입니다. 표준의 그 PLC 모뎀을 기반으로 통신과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배터리, 전기차에 있는 배터리를 제어하는 그 소프트웨어 모듈이 되겠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차에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 탑재돼서 애플민트라고 하고요. 충전기에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페퍼민트라고 해서 실제 이렇게 보급이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전력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국내니까 한전 스펙만 따르면 되네.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은 글로벌 표준을 다 따라야 되는데 충전기 쪽에 보시면 2008년 GTM 리서치 자료인데 자동차 회사, 그 다음에 전체적인 충전기 회사 쭉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소프트웨어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스마트 차징 쪽하고 이제 비클 투 그리드 하는 쪽에 있는 제어 모듈 소프트웨어 기술 보시면 저희 그리디즈가 있는데 이 부분이 2018년 버전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실제 모양을 보시면 저희가 하는 이제 완속 충전기 7kW짜리 이제 완속 충전기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차에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글로벌 표준을 따르지 않으면 수출도 안 되고 사용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초창기에 보시면 차가 와서 충전을 했는데 차가 잘못인지 충전기가 잘못인지 모르게 되게 있고 그런 부분이 쭉 있어. 저희가 기본 그 글로벌 표준 기반으로 얘를 만들면서 기본적으로 휴대용 테스트기, 그 다음에 어널라이즈,
그 다음에 전기차를 대용하는 EV 이뮬레이트 이런 부분을 전체를 만들어서 전기차와 충전기에 대한 그 충전에 대한 상호 운영성 기술을 계속 그 노하우를 가지고 업그레이드 해온 부분이 이제 10년 정도 계속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탄소 중립 그리고 RE100 그다음에 얘를 위한 에너지 전환을 하지만 실제 기술적으로 각각에 대한 기기나 그리고 에너지를 어떻게 에너지 전환을 해가면서 엔진 기반의 자동차를 모터 기반으로 이제 전기로 바꾸고 그리고 화석연료인 석탄과 가스 발전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바꾸고 하는 부분이 실제 물리적으로는 전기가 보이지만 뒷단에 있는 부분은 모든 게 표준 기반의 통신 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는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DR이나 ESS나 전기차 충전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만들었던 서비스가 스카이블루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지금 제주도에 가시면 제주도에 봄, 가을에 가시면 풍력 발전기가 많이 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재생에너지 보급이 한 20%, 그러니까 제주도가 한 20% 정도 되는데요. 실제 개통에 기여하는 부분은 18.1%입니다. 18.1% 정도를 기여를 하는데 지금 봄, 가을에 토요일, 일요일 가보시면 간헐적인 재생에너지 특징 때문에 중간에 출력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남을 때 출력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는 충전기를 가지고 전기자동차에 스마트 차징하는 부분 그리고 차에서 V2G가 제공이 되면 vehicle to grid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만들었던 서비스가 스카이블루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는 서비스는 이제 스마트 차징을 아주 전기가 남을 때 충전하면은 인센티브를 받고 충전을 합니다. 그다음에 모자랄 때는 또 인센티브를 받고 방전도 하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점점 늘어나는 전기 자동차를 모바일 배터리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라는 부분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효율화하는 디맨드 리스판스 서비스 하는 쪽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에너지 전환과 간헐적인 재생에너지에서 가장 중요한 배터리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전기 자동차 이런 부분이 총합적으로 기술과 산업과 같이 만들어지면서 탄소 중립을 실행을 하고 기업은 RE100을 어떻게 갈 건지 이런 부분을 예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왜 글로벌 표준이었냐라고 하면은 EV가 전기차입니다. EV SE가 Electrical Vehicle Supply Equipment에서 충전기입니다. 그다음 그 뒤에가 차지 포인트 오퍼레이터를 해가지고 뒤쪽에 있는 충전기 관리소. 그다음 요 뒤에 보면은 이 모빌리티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기존에 그 전기만 하셨던 분들은 여기 전기차와 충전기 사이에 전력선만 연결되어 있으면 충전기만 되면은 되는 줄 아십니다. 그 단적인 예가 국내에 있는 완속 충전기. 완속 충전기에 모두 다가 이 프로토콜이 없습니다. 그냥 저희 가전제품 꽂아 쓰듯이 꽂아서 그냥 쓰고 있는 부분이 국내의 완속 충전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앞에서 소개드렸던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부분, 이 부분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ICT가 원래부터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완속 충전기에 이 표준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요 충전기에 보면은 ISO IC 15118, 그 다음에 뭐 IC 61851, 그 다음에 IEEE 2030.5, 그 다음에 OCPP 요 프로토콜을 다 넣어서 실제 충전기를 그 개통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를 모바일 배터리로 하는 부분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제 그 글로벌 표준 기반으로 기기가 만들어지고 다양한 기기, 다양한 업체, 다양한 나라에서 호환될 수 있는 인터오퍼러빌리티가 지원이 되어줘야만이 지속 가능한 그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전기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표준을 어느 단계에 맞추고 실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충전기가 단순히 지금 완속 충전기처럼 몇 시간 충전했어 라는 요 서비스에서 기본적으로 모자랄 때 남을 때 온오프가 될 수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스마트하게 할 수 있냐 없냐
그다음에 차에 있는 배터리의 용량을 반대로 방전도 될 수 있냐라는 차와 충전기 간의 이 구현되어져 있는 글로벌 표준에 따라서 A의 가치는 점점 더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충전기는 점점 갈수록 지속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중립을 위해서 기업들이 아리백을 할 수 있도록 DR 서비스,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부분,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기 ESS를 하는데 여기를 각각을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표준 기반의 정의되어 있는 스트럭처 방식으로 표준 기반의 데이터를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분단위 데이터, 초단위 데이터를 쭉 가지고 오는데 모든 거는 글로벌 표준 기반으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점점점 지속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100년 정도 써왔던 그 에너지 인프라가 바뀌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바뀌어 있을 때 누가 선점을 차지할 수 있냐, 차지할 거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저희는 그 올해 초에 글로벌 클린테크 100이라는 그 기업을 선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리드즈가 들어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저희가 잘하는 기술을 보면은 여기 CNI, Commercial and Industry Asset 쪽에 있는 Flexibility Management 이런 유연성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냐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